편안한 시간들 보내고 계신가요? 금요일 오후 2시, 오늘도 시네마 동화극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최은지입니다. 이제 거리를 다니다 보면 겨울 내내 무채색 일색이던 사람들의 옷차림부터 형형색색 밝은 색으로 탈바꿈했는데요. 계절의 제왕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리웠던 따스한 햇살, 가벼운 옷차림, 기분 좋은 봄바람, 그리고 톡톡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꽃들이 너무 반갑기만 합니다. 정말 겨울에 비해서 사람들의 표정도 훨씬 부드러워졌고요. 그리고 걸음걸이까지도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한적했던 집 근처 공원에도 사람들 발걸음이 정말 많아졌고요. 벌써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영국 시인 앤 브래드 스트리트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겨울이 없었다면 봄이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비유는 힘든 시간을 겪어봐야 그 뒤에 오는 성공이 더 값지게 느껴진다라는 뜻을 담고는 있지만 정말 듣고 보니 봄에게 바톤 터치하고 떠나가는 겨울에게 늦었지만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겨울아, 고마웠어. 올 한 해 열심히 보내고 연말에 또 만나자. 수원 FM 96.3, 여기는 시네마 동화극장입니다. 흩날리는 벚꽃이 상상이 되셨나요? 제이리빗의 봄이 좋아 듣고 오셨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야외 운동을 잠시 쉬셨던 분들 많이들 계시죠? 저 역시 추운 날씨를 핑계로 바깥 운동은 전혀 엄두를 못 냈었는데요. 이건 뭐 저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딱 좋은 핑계거리죠. 정말 부지런하신 분들은 굉장하시던데요.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또 외부 운동도 하시고 또 실내 운동도 쉬지 않고 건강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젠 뭐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요. 더 많은 분들이 걷기와 달리기 그리고 겨우내 추워서 오르지 못했던 산에도 가시면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로 건강에 더욱더 힘을 쓰시겠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인 목표는 장수죠. 그것도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또 질병 없이 오랜 수명을 사는 것입니다. 옛부터 우리나라의 오복 중 하나이기도 한 이 장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기도 한데요. 이 인간의 불로장생에 대한 욕망은 과거 동서양을 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원한 불로장생을 꿈꿨던 황제, 바로 진시황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었던 진시황은 이 늙지 않는 영원한 삶도 갈망을 했었는데요. 불로장생을 이루어준다는 전설의 늙지 않는 풀, 바로 불로초죠. 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진시황은 결국 불로초를 구하지 못했고 장수에 좋다는 음식을 물불 가리지 않고 마구 먹어댔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수은 아시죠? 몸에 쌓이면 절대 안 되는 중금속인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한 신하가 수은이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 진시황에게 수은을 권했다고 합니다. 이 불로장생의 눈이 멀었던 진시황은 수은을 계속 마셔대는 바람에 결국 수은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영원한 삶을 꿈꿨던 욕망이 무색하게 미처 50세도 채우지 못하고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시쳇말로 몸에 좋다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그런 말이 딱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이 현대사회도 실제로 100세를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주변에서는 100세를 넘기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직접 뵌 적은 없고요. 가끔 TV에서 장수에 관한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몇 가지 공통된 조건이 눈에 띄었는데요. 장수 유전자를 가지신 분도 계셨고 또 아주 건강한 식습관을 평생 지켜오신 분도 계셨고 또 삶에 대한 그 삶의 패턴과
생활 루틴이 아주 규칙적인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텔레비전에서 제가 봤던 내용인데요. 반대로 어떤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라면만 드셨는데도 장수를 누리고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씹는 게 힘드셔서 대부분 우유로만 식사를 하시는데도 장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집에 탄산음료를 평생 박스채 사놓고 드시는데도 신기하게도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쯤 TV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장수의 조건 중에서도 이 장수 DNA가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수명은 하늘의 명령이라는 뜻으로 천명이라고도 하잖아요.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는 그 어느 누구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타고난 수명 안에서 아프지 않고 사는 게 어쩌면 정답일 것도 같은데요. 흔히들 우리가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혈관에 독소가 생겨서 그 독소들이 여러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네요. 운동, 식습관, 그리고 모두 중요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노력하시는 거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제가 방송 제목을 시네마 동화극장이라고 처음에 정한 이유는 물론 메인은 제목 이름처럼 동화나 그림책을 선정해서 시네마라는 단어를 넣은 것처럼 되도록이면 부족하지만 실제 연기를 하듯이 또는 마치 극장에서 짧은 영화를 눈이 아는 귀로 들으시고 잠깐이나마 마음의 힐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제 바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마냥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그런 저의 취지가 전달이 잘 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화는 정말 성인이 읽어도 메시지나 또 여운이 남는 내용의 그림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철학이나 명상 쪽의 책이 아닌가 싶은 그런 그림책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또 보통 어른들이 보는 소설이나 산문책에 비해 활자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내용은 꽤 함축적이고 그러면서도 그런 간단한 표현들로 메시지를 많이 주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따뜻한 그림이 함께 곁들여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이런 따뜻한 그림을 방송으로는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따스한 그림들을 상상하시면서 그림책으로도 마음의 위안이나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개해드릴 책도 재미 위주의 주제는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람의 영원한 삶에 대한 욕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그림책인데요. 작가 콜리 톰슨의 영원히 사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벌써 그림책치고는 제목이 범상치 않습니다. 먼저 작가 콜리 톰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겠죠. 1942년에 런던에서 태어난 작가는 미술을 공부하고 실크스크린 판화 작가, 또 그래픽 디자이너, 무대 감독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까지 했던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릴 때는 우울증을 앓기도 했었지만 농사일을 하면서 본인의 내면을 가다듬고 50살이 되던 해부터 어린이 책에 매료돼서 20년 동안 60권이 넘는 그림책을 직접 쓰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작가 콜리 톰슨은 생맹이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생맹이라면 그것도 책을 60권이나 그림을 그렸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깃들여 있었을까요? 그러고 보면 내가 정말 원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는 나의 단점도 장애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사는 법. 콜리 톰슨 글 그림, 이지원 옮김. 키 큰 나무들이 서 있는 한적한 거리에 방이 1000개가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책장에는 지금까지 출판된 모든 책이 꽂혀 있습니다. 단 한 권만 빼고요. 200년 전 누군가 그 책의 기록 카드를
서류함 맨 아래 서랍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책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영원히 사는 법이었습니다. 도서관 문이 닫히고 야간 경비 아저씨가 커다란 의자에서 잠에 골아떨어지면 책장은 살아납니다. 책들 뒤쪽 너머로 문과 창문이 나타나고 불이 켜지고 책 안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커다란 나무들이 솟아오르고 굴뚝은 연기를 내뿜기 시작하죠. 계단과 사다리가 나타나고 책장은 거대한 도시로 변합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요리책 책장 미음 부분의 모과류라는 제목의 책 속엔 로빈슨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식구는 엄마, 아빠, 모든 일에 진지한 루시라는 여자아이와 피터라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피터는 바로 그 없어진 책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피터는 서류함 아래로 쥐를 쫓아 들어가는 자기 고양이 브라이언을 따라갔다가 없어진 기록카드를 발견했죠. 그 책을 찾으려고 책장으로 갔지만 컴컴한 빈자리에는 먼지만 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피터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없어진 그 책을 꼭 찾겠다고요. 피터는 브라이언에게 말했습니다. 그 책을 찾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늙지 않을 거야. 그 뒤로 2년 동안 매일 밤마다 피터와 브라이언은 그 책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 책의 빈자리 곁에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의학 서적들과 운동과 채식에 관한 건강 서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샐러리를 먹고 긴 양말을 신고 운동하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나오는 책 옆을 걸어 지나갔죠.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 모두 눈가에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모두들 늙고 있는 것이었죠. 이 사람들은 그 책에 대해 몰랐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얘가 밤마다 어디를 나가는 거지? 아빠가 말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놔둡시다. 피터는 방과 방 사이를 모두 훑었습니다. 금지된 책들이 꽂혀 있는 지하실 비밀 책장에서부터 너무나 많이 읽어 달아빠진 카우보이 이야기 책장까지 점자로 된 조용한 책들에서 잃어버린 도시들의 거리 안내서까지 모두. 그러다 피터는 오랫동안 잊혀진 다락방 찬장 아래에 컴컴한 책장 위에 늙은이 4명이 발목까지 쌓인 먼지 속에서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중국 책들 앞에서 한 다리로 중심을 잡은 채로요. 노인들은 백발의 얼굴에는 깊게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이들도 그 책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피터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잔잔한 숨소리가 아니었다면 석상으로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잘 왔다. 노인은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한 발을 내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노인이 말했습니다. 차 마실 시간에 잘 왔구나. 그 역시 나머지 한 발을 바닥에 딛더니 인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노인도 똑같이 했습니다. 네 번째 노인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긴 손님이 별로 오지 않는단다. 두 번째 노인이 말했습니다. 네가 처음이야.
피터는 노인들을 따라 커다랗고 빛바랜 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은 오래된 기억들과 향료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마루에는 아름다운 융단이 깔려 있고 수천 개의 귀중품으로 가득한 빨갛게 칠해진 책장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노인이 조그마한 책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찾으러 왔느냐? 피터는 책을 받아 바랜 글자들을 읽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법, 초보자를 위한 영생. 피터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 네 노인이 이 책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늙었을까요? 피터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효과가 없나 보죠? 노인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지. 책은 진짜란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늙었냐고? 네. 따라오너라. 보여줄 게 있단다. 노인은 피터를 한 중국식 정원의 입구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피터가 태어나서 본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우아한 나무들이 부드러운 바람에 산들거렸습니다. 꽃봉오리들은 물고기들이 고요하게 움직이는 맑은 연못으로 떨어졌습니다. 메추라기는 땅을 쪼고 밝은 빛깔 나비들은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언제까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고 싶었지만 노인은 길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피터는 노인을 따라 뛰어가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영원한 아이를 보러 간다. 피터는 노인을 따라 숲을 지나 개척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커다란 의자에 영원한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리면서 늙었고 10살쯤이며 동시에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피부는 아이처럼 매끈했지만 피곤해하며 활기가 없었습니다. 눈은 어려 보였지만 지치고 멍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 책을 찾으러 먼 길을 왔네. 영원한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절대 그걸 읽어선 안 돼. 그 책은 너를 미치게 하고 말 거야. 그 책을 읽고도 자기 정신을 잃지 않은 사람은 내가 유일하단다. 그 책을 발견했을 때 나는 너보다 어렸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러고 나서 내 친구들이 자라날 때 나는 이대로 머물렀어. 친구들은 장난감에 실증을 내고 사랑에 빠졌지. 친구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가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렇게 앉아서 바라보는 게 전부였어. 지금의 나는 시간 속에 얼어붙어 있어.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스스로에게 일렀지만 사실 내가 가진 것은 끝없는 내일들 뿐이야.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절대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바로 내가 책을 숨긴 이유야. 피터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책을 태워버리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 책의 생명 역시 영원하니까. 피터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정원을 지나 걸어 나왔습니다. 연못에 다다랐을 때 따뜻한 땅 위에 주저앉고 말았죠.
오후 내내 피터는 금붕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붕어들 역시 나이를 먹고 있었지만 새끼들이 그 그늘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익지 않겠어. 피터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영원한 아이에게 갔습니다. 너는 네 나이적 나보다 현명하구나. 말을 마친 영원한 아이는 피터를 다시 세상 속으로 안내했습니다. 본인의 이발관의 인생은 금물 듣고 왔습니다. 여기는 시네마 동화극장입니다. 오늘 시네마 동화극장에서는 작가 콜리 톰슨의 영원히 사는 법이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의 그림책을 만나보셨습니다. 배경음악이 좀 으스스해서 스릴러물처럼 들렸을까봐 살짝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좀 묘하고 신비로운 그런 느낌으로 내용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께 그런 분위기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내용도 철학적이고 심오하지만 이 책의 백미는 뭐니 해도 이 장면마다의 판타지적인 요소의 그림들인데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해도 될 정도로 너무너무 섬세하고 볼거리가 많은 책입니다. 방이 1000개나 있는 커다란 도서관. 말이 그렇지 방이 1000개나 있다면 도서관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도서관의 문이 닫히고 도서관을 지키는 경비 아저씨가 잠에 골아떨어지면 미동도 없던 책장의 책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영화 박물관은 살아있다가 생각이 나는 장면인데요. 책들 뒤쪽 너머로 문과 창문이 나타나고 또 불이 켜지고 굴뚝은 연기를 내뿜고 책장이 거대한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요리책들이 꽂혀있는 책장에 못생긴 과일 모과 아시죠? 모과류라는 책이 한 권 있었는데요. 그 책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피터는 우연히 영원히 사는 법이라는 책의 기록카드를 발견하고 이 책을 찾아 영원히 늙지 않는 비밀을 알아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피터의 고양이 브라이언과 함께 그 책을 찾기 위해 모든 방을 훑으며 돌아다닙니다. 드디어 다락방의 컴컴한 책장 위에서 마침내 책을 찾아내지만 어리면서도 늙어 보이고 10살쯤이지만 동시에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아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해주며 그 책을 읽지 말라고 피터에게 충고합니다. 책의 그림에서도 이 아이는 어린이지만 어린이답지 않은 아주 창백하고도 무표정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영원한 삶을 가졌지만 절대로 행복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삶을 가지게 돼서 늙지도 죽지도 않게는 되었지만 더 이상 자라지도 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사랑을 할 수도 없게 되었고 소위 그 나이의 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전혀 경험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충고를 들은 피터는 오랜 생각 끝에 영원한 아이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아이는 피터에게 말을 하죠. 너는 네 나이적 나보다 현명하구나 라고요. 이 말은 영원한 아이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아이는 피터를 다시 피터가 살았던 세상 속으로 안내를 하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사실 그림책이긴 하지만 오히려 아이들만의 책이라고 하기엔 인간의 영원과 불멸이라는 메시지가 좀 철학적이어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늙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그 삶이 진정한 참 행복일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삶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승낙하실 건가요? 거부하실 건가요? 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는 삶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진시황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정작 그 삶을 같이 공유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가족, 친구,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오래 사는 의미도 또 가치도 찾을 수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아이처럼 끝없는 내일이 있을 뿐이겠죠. 생각해보니 주변 사람이 다 죽고 없어지고 나 혼자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게 좀 무섭기도 하네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보다는 지금 순간순간의 평범한 삶에 더 정성을 다하고 행복해져야겠습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어떤 날은 평범하고 또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유독 기분 좋은 날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런 작은 일상들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진다거나 또 새삼 감사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엄마니까 만약에 집이라면 왜 우리 아이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왜 아침마다 깨워도 못 일어날까? 매번 방은 왜 이렇게 난리법석이지? 이걸 또 잔소리하면 금세 표정이 또 바뀌겠지? 하면서 참 못마땅하죠. 그런데 그런 아이의 일상은 늘 변하지 않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유독 어느 날은 제가 너그러워지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공부한다고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터덜터덜 오는 모습을 보면 그래, 참 힘들겠다. 너도 고민이 참 많을 거야. 그리고 방바닥에 흩뿌려 놓고 간 옷가지들을 보면서도 그래, 지금은 모든 생각이 다 불안정해서 흐트러진 옷들처럼 네 마음도 이러겠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게 좀 변덕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 원인이 뭘까를 제가 한번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마음의 평화였어요. 마음이 평화로워야 행복감이 들고 또 주변에 더 너그러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도 살면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항상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주고 또 스스로에게 격려해 주세요. 그래야 내 주변 사람에게도 더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네마 동화극장에서는 영원히 사는 법이란 책으로 이야기 나누고 또 불로장생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영원한 아이를 통해 잘 보여줬습니다. 늙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우리나라 옛 전래동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젊어지는 샘물이라는 책을 모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욕심을 부린 노인이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기가 되어버린 이야기인데요. 물론 착한 부부가 이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게 되는 마무리이긴 해도 과유불급의 아주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미국의 40대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 씨는 자신의 결제 플랫폼 회사 브레인트리를 이베이에 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조 단위의 금액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큰 돈을 벌어서인지 한 10년간 과식과 과음으로 좀 방탕한 시간을 보내다가 우울증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이겨내고 싶었지만 혼자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매년 우리 돈으로 무려 25억씩 투자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씀씀이가 정말 다르군요. 그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신체가 늙지 않고 18살에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항노화 프로젝트였다고 하는데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하고 그리고 오전 11시에 모든 식사를 마무리하고 또 저녁 8시 30분 이전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루에 영양제를 100알에 가깝게 먹었고요. LED 빛으로 제작된 특수 조명으로 자신의 몸을 샤워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디에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 이렇게 브라이언 씨의 신체에 관한 모든 것을 관찰하고 모니터링해주는 의사와
건강 전문가만 3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실제로 17살인 자신의 친아들의 피를 수혈받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의 혈장을 꾸준히 수혈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갑자기 뱀파이어가 생각나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자신의 피를 뽑아 분리한 혈장을 가지고 70살 된 자기 친아버지에게도 주입을 했답니다. 이 가족은 정말 불로장생의 욕망이 엄청난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학계에서도 브라이언의 이런 행동들은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는 젊은 쥐의 피를 늙은 쥐에게 주입해서 수명이 연장됐다는 논문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인간을 대상으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혈장 주입의 효과와 적정 투여량이 파악되지 않은 만큼 이 브라이언의 인체 실험이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결과와 상관없이 연구 사례로는 기여를 할지 몰라도 일반인이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오늘의 책 영원히 사는 법에서처럼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다 보면 정작 내가 누려야 할 순간순간의 행복은 놓쳐버리고 말 것 같습니다. 이 행복조차도 미래의 목표가 되기보다는 작더라도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사소한 것들을 누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고생 끝에 오는 행복 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늘 나와 함께 있었던 지금 내 주변에 있는 행복 말이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네마 동화극장은 여기까지고요. 방금까지 나눴던 행복 이야기처럼 여러분 바로 곁에 있는 행복 모두 담아보시는 그런 하루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저는 최은진이었고요. 오늘의 마지막 곡 우효가 부르는 민들레 들으시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기쁘게 만나 뵐게요.